1주차 세 번째 수업을 계속 할게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아까 보던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빅데이터 분석 사례 보고 있었는데요. 요때 우리 2015년도 생각나요?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었죠. 이때 붙었었는데 이때 우리 통계학 기관에서는 전부 힐러리 클린턴의 우수하겠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을 예측했었어요. 그쵸? 정말 수많은 어떤 기관들에서 통계학 샘플을 모집단에 대해서 샘플을 뽑아봤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우세를 대통령 당선을 우리가 추측했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했을 때는 검색량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높았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관에서는 아니다. 클린턴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마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이때 2015년도에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였어요. 그쵸? 미국에서 어떤 돈 많은 기업가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발언을 많이 했었죠. 뭐 그 멕시코에 장벽을 세운다라든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해야 된다, 일을 하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조금 비인도적인 어떤 말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 같았지만 이때 그 남부의 그 우리 레드넥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얀 사람이 타면 이렇게 목이 빨갛게 된대. 그래서 이 남부의 이 중상층은 아니고 중층의 어떤 많은 노동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다 의료비 대주고 기초연금 다 대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힘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대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게 트럼프가 나오면서 자국 민족주의를 우리가 막 강화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를 많이 시켜줬죠. 그래서 이 불법 이 체류자들은 다 쫓아내고 이 돈으로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한테만 우리가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 빈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 파란 게 트럼프고 빨간 게 클린턴인데요. 이 계속 거의 대부분은 다 도널드 트럼프를 사람들이 막 검색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샤이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통계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옆에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자기는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검색량에 대해서는 집에서 자기 혼자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노트북을 본다거나 하는 거는 자기만의 공간에서는 오히려 뭐예요? 트럼프를 더 열심히 지지하고 검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샤이 트럼프에 대한 성향을 제대로 추측하지 못해서 통계기관에서는 어떤 클린턴을 우리가 우세를 첨쳤지만 사실은 결과를 까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때 우승 당선이 되는 결과를 따라왔죠. 이때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보죠.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데이터의 어떤 속성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었죠. 바이든이랑 붙었는데 이때는 빅데이터 분석 검색량으로 봤을 때만은 트럼프가 역시 우세였어요. 이때는 강경 발언을 더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예요? 트럼프가 이제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이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고 뭐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전쟁 때 죽은 군인 수보다 이번에 그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었죠. 뉴욕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던 대도시에서 병원에서 뭐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할 데가 없어서 복도에 줄을 서고 복도에 막 그걸 깔고 누워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는 뭐요 트럼프가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바이든이 되기도 했었죠. 이때도 역시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트럼프가 앞섰지만 이때는 바이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할 때 트럼프가 좋아서 검색했다기보다는 이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막 싫어서 사이코 경향 있는 거면 싫어서 분석한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 데이터의 종류, 이 데이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질, 퀄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즘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빅데이터의 문제점도 있다. 이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CDC라는 어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질병관리청이 있죠. 이 질병관리청이 독감을 예측을 했는데요. 이 질병관리청이 독감이 언제 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보다 구글의 검색량이 구글이 훨씬 빅데이터가 훨씬 더 빨리 예측을 했어요. 2주 빨리 예측했죠. 그래서 구글이 보면 이 지역에 독감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독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검색을 했던 거예요. 이 독감이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독감인가 아닌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DC보다 2주 빨리 독감을 예측해서 어떤 이런 의료 시스템, 의료에 대한 어떤 백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역시 그 다음 번째는 이 구글 독감 예측이 틀렸어요.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지역에 이 독감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뭘 갖고 검색하는지 데이터의 속성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한번 지금 천천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빅데이터라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빅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예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이런 말이 나오죠. 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볼게요. 빅데이터는 기술이 아닌 데이터 중심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빅이라는 말은 뭐예요? 크다라는 의미보다 모든 데이터, 올이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존 데이터에 비해 양이나 종류가 너무 커서 기존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집, 저장, 검색 등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정형 데이터는요, 우리 엑셀 같은 거 볼 때 뭐 예를 들면은 나이 이런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회사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뭐 임금, 비용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로 우리가 뭐 노래, 음원,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카톡 이런 전체적인 다양한 이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는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IT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 기술이 급격히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급격히 우리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 이 그림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규모에 우리가 3V라고 얘기해요. 3V. 왜냐하면 이건 볼륨이에요. 볼륨이고요. 이건 다양성에서 버라이어티예요. 버라이어티고 이거는 벨라서티예요. 이런 건데 CITY. 스펠링이 맞는지 잠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BELOCITY.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에서 V, 다양성, 버라이어티, 속도 V에서 우리가 3V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의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이에요.
우리 요거 혹시 여기 산업체 분들은 나이가 좀 계셔서 요거 생각나요? 플로피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라바이트, 펩사바이트, 엑사바이트 뭐 1000단위로 이게 뭐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죠. 다양성도 한번 보세요. 정형 데이터에서 고객 신상 데이터, 매출 데이터, 재고 데이터, 회계 데이터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다양해지냐면 동영상, 음악, 메시지, 소셜미디어, 위치 정보, 게시물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한번 다운받으려면 제 기억엔 아침에 눌러놓고 갔거든요. 몇 시간씩 걸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분단위, 초단위로 데이터가 다운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봤죠. 그래서 우리가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볼 때 우리 실시간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예요? 이런 규모는 엄청 커졌고요. 다양성은 넓어졌고요. 속도도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실시간으로 진행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을 비대면 줌 실시간으로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거의 버퍼링 없이 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속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IT 기술이 발달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한번 볼게요. 데이터의 어떤 양, 뭐 메가바이트부터 펩사바이트까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데이터의 다양성도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로부터 뭐요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고요. 보면 소셜, 미디어, 비정형화된 모바일 이런 것까지 다 나오죠. 데이터의 속도도 배치 단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데이터의 4부위에 우리 볼륨 봤었어요. 그쵸? 볼륨 방금 봤었고요. 크기고요. 지금 요것도 벨라시티 요것도 봤었어요. 그쵸? 속도. 여기까지 봤었어요. 버라이어티 다양성. 이고요.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데이터의 정확성까지 봐야 돼요. 데이터가 얼마나 속성이 양질의 데이터인지 요거까지 보는 버라서티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요거랑 발음이 저는 아직까지 미국에 15년 살고 왔는데 아직까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부위를 맞추다 보니까 이건 버라서티고 이거는 벨러서티인데 요거 두 개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4부위까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규모, 볼륨, 버라이어티, 벨라시티, 버라시티 이렇게 4부위. 요거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7주차 수업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요것도 그림별로 볼륨이에요. 그쵸? 데이터의 크기. 여기다 적어볼까요? 크기. 보세요. 요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요렇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볼륨을 가지고 사람의 오감 정보를 한번 따져봤어요. 압축 전이랑 압축 후랑 한번 봤더니 한번 볼게요. 약 14GB.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한번 보면 돼요. 데이터의 이건 버라이어티 다양성이에요. 그쵸? 한번 적어볼게요. 데이터의 유형인데 다양성.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나눠진다. 아까 정형 데이터는 제가 얘기했죠. 고객 신상 데이터, 매출 데이터, 뭐 임금 데이터 이렇게 수치화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 우리 엑셀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때까지 사용하던 정형 데이터였어요. 이런 것들 기술은 잘 사용되어 왔었죠, 이때까지.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반정형 데이터는 어떤 골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규격은 있고 거기 안에 내가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HTML, XML 요거보다 여기에 더 발달된 건데 요런 어떤 구조는 있고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형과 비정형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 그 어떤 그 코딩할 때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면 바디 파트, 타이틀 파트 이렇게 구조는 골격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진짜 다예요.
뭐 동영상, 이미지, 음성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를 우리 카톡에 나오는 대화 전체 이런 것들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우리 데이터의 규모가 데이터의 다양성이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거죠. 뭐 페이스북 마찬가지고요. 우리 페이스북 지금 많이 이용하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많이 이용하는데요. 카카오톡 마찬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5번인가 3번인가 5번 정도만 누르면 빅데이터가 이 사람을 분석할 수가 있대요.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 노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떤 데이터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모든 데이터를 우리 흘리고 다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우리가 어디 가고 있을 때 QR코드를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점으로는 범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그게 엄청 줄어들었대요. 불륜이 엄청 줄어들었대요. 왜냐면 자기가 가는 곳을 다 지금 QR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동선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요. 단점은 진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다 알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코로나 시대가 나면 이런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이거 마이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내 데이터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나와 있네요. 정형화된 데이터에, 그쵸?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간단했어요. 그쵸? 테이블로 공급자 이름, 거리, 도시, 공급자,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지금 미국이네요. 오하이오, 이런 것들인데, 뉴욕 이런 것들인데, 공급자 우편번호 이렇게 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간단했는데, 요게 지금 반정형 데이터예요.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중앙일보 기사 이거는 지금 XML이고 이건 HTML인데 요런 어떤 기본적인 타이틀, 링크, 카피 요런 갈로로 져 있는 거 요런 규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거는 반정형 데이터고요. 요게 바로 지금 방금 얘기한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쵸? 카톡 요거 가지고도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관계, 이 사람이 카톡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고 누구랑 연결하고 누구랑은 연결 잘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통째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죠. 요거 우리 지금 아까 본 동영상 그리고 이런 어떤 글씨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가장 인기가 높은 여자 아이돌 그룹 해가지고 데이터 랩 분석 한번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지금 요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면 있지가 요때 아마 음반을 발표했는지 요때 지금 속도가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계속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사례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있지와 연관된 단어, 있지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셜 매트릭스, 지금 썸 트렌드를 통해서 요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지를 쳤더니 연관어 맵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연관어 언급량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내가 다음 시간에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 트렌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데이터 맵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3주차부터는 통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있지의 연관어, 맵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감성 분석 한번 해봤어요. 감성 분석 해봤더니 지금 파란색은 긍정적인 거고요. 녹색은 중립이고 빨간 거는 부정인데 지금 2019년도 후반기에는 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어떤 감성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다, 사랑, 응원, 활약, 귀엽다, 파이팅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더 많고요. 부정적인 표현은 지금
하나가 있네요. 잠깐만. 괴물이라는 게 있네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넓혀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중립적인 단어로 지금 하나 있긴 하네요. 뭐 기다리다라든가. 요런 우리가 감정 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 이것도 감정 분석이라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단어,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중립적인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놓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맞춰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비카인지라는 것도 있어요. 비카인지를 한번 보면 이 비카인지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데이터 여러 가지 우리가 공개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도 있고요. 아까도 본 듯이 관계도 분석, 키워드 분석, 연관어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관계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비카인지라는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요. 연관어 분석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거는 워드 크라우드 실행을 한번 해본 건데요. 이치에 대해서 기사를 가지고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기사들이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뭐 리아, 걸그룹, 이츠, 뭐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우리가 어떤 연관어 분석도 또 이런 워드 크라우드라는 기법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워드 크라우드 기법 사용하는 거랑요. 썸트렌드 사용하는 거, 감성 분석하는 거, 연관어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지금은 이런 것들로 사용된다라는 것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돌 소속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츠를 지금 음원을 지금 한번 내고 싶은데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잘 팔리는 환경에 이 음원을 발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컴백하는 부하걸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할까?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 분석 또는 뭐 어떤 댓글 분석,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미스틱, 브라운 아이드 걸의 컴백 앨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댓글 분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브라운 아이들의 컴백 앨범을 내기 위해서 연관어 분석도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아주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한 1, 2분 정도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골 출연 프로그램 언급량 분석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뭐 요런 2시 탈출 컬투쇼 요런 데에서도 지금 언급량이 지금 꽤 되고 있네요. 그쵸? 러닝맨에서 되고 있고 뭐 요런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요런 언급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컴백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은 좋아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낸 거죠. 뭐 걸크러쉬라는 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댓글 반응이 높았던 이슈.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반응이 좋았는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의 컴백 앨범을 이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브라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2시 탈출 컬투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어필하기가 좋겠더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 이제 이 언제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컴백을 시키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컴백할 때도 그냥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이 부하걸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댓글 분석하고요. 어떤 용어를 좋아하는지를 홍보 영상을 하고요. 2시 탈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섭외도 하고요. 우리 한창 배구 띄우기 위해서 김연경이가 지금 올림픽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죠. 그 전에 이제 뭐 쌍둥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나왔었잖아요. 쌍둥이 배구 선수들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실은 다 전략이에요. 이 배구를 흥행시키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 다양한 도구들이 많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 있고요.
구글 트렌드 한번 분석 보니까 2012년부터 한번 봤어요.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쭉 보니까 매달 1월 1일 날 뭐예요? 급증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매달 1월 1일만 되면 급증하는 어떤 검색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그래서 사람들이 1월 1일 날 다이어트를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요 시점에 맞춰서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를 하면 되겠죠. 뭐 홈쇼핑이나 뭐 아니면 이 검색한 사람들이 요즘 로고 기록 이런 기록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다이어트의 어떤 식품 이런 것들을 뭐 SNS에 띄운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쿠팡 뭐 이런 것들 처음에 한 몇 년 전만 이용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많았죠. 나는 샴푸를 분명히 사서 검색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컨디셔너도 내 앞에 올라오고 내가 이거 찾고 있었던데 하는 것들을 팝업창에 띄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경영에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구글 북스와 앵그램, 구글 북스 교보문고 마찬가지에 그쵸? 요런 어떤 내가 구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는 교보문고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책을 치면 그 책에 연관된 어떤 책들도 다 보여주고요 하는 것들 이런 분석 도구들이 있어요. 구글 앵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 한번 보면 책을 한번 빅데이터로 한번 봤더니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지옥 간다라는 말들이 뭐예요? 아니 옛날에는 쭉 보면 데이터의 언급량을 한번 보면요. 천당 간다라는 언급량보다 지금은 뭐예요? 지옥 간다라는 언급량이 책이 더 많대요. 뭐 go to hell, go to heaven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뭐 지옥 간다라는 말을 책에 더 많이 언급을 해놨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책 보면 데이터라는 말이 지금 이제 많이 뜨기 시작하고요. 옛날에는 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책에. 우리는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모든 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게 책에 더 많이 언급되고 있고 뭐 옛날에는 뭐예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섹스하다였는데 요즘은 사랑을 나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다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성향,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옛날부터 시작된 신문들이 다 지금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워드 크라우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활용도 해보고 해봐야 되니까 오늘 수업한 구글 트렌드, 워드 크라우드, 감성 분석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빅데이터의 그냥 기본 활용적인 도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차 수업 때 다시 볼게요.